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영재학교 1단계 전형 서류 접수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2단계 전형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1단계 전형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 그리고 추천서 써주시느라고 고생하신 선생님들 모두 박수 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가 2단계 전형을 위한 준비를 갖다 시작을 하겠는데요. 작년도에 어떤 특징이 있었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영재학교 경쟁률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서울과학고등학교하고 경기과학고등학교는 2020년 5월 9일 현재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반영을 못했고요.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정원 내와 정원 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11.9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전과학고등학교는 정원 내에서 12.5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정원 외에서는 3.1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구과학고등학교 17.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정원 외에서는 6.89대 1의 경쟁률입니다. 광주과학고등학교는 전국 단위에서는 13.89대 1, 지역인지에서는 4.32대 1, 전체적으로 정원 내에서 9.1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정원 외에서는 3.78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전국 최고입니다. 1960명이 지원해서 23.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원 외에서는 지역 전형으로 58.5대 1의 경쟁률, 사회통합 대상자 전형으로는 19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1444명이 지원해서 19.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사회통합 대상자 전형에서는 30명이 지원을 해서 3.7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지역 전형 같은 경우는요, 세종시에 재학 중인 학생들 8명을 우선 선발하기 때문에 이 8명과 지역 전형 2명을 합치면 10명이 선발된다고 보는 게 맞고요. 117명이 지원했으니까 11.7대 1의 실질 경쟁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영재학교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복 지원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영재학교들이 6월 14일 날 2단계 전형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중복 지원을 할 수가 없겠죠. 한두 개 정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 더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중복 지원자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고 2학년 학생들의 지원자 수가 감소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의대, 한의대 이런 의학계열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지원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재학교 경쟁률은 낮아진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020학년도에 2차 전형 과목 무엇이 있었고 시험시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하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번 비교해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때는 과학역량평가를 받습니다. 세종은 100분 동안 23문항을 봤는데요. 물리 5, 화학 5, 생물 6, 지구과학 6문제를 보았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90분 동안 20문항을 봤고요. 2교시에 수학 영양 평가를 받습니다. 세종은 140분 동안 25문항을 봤고요. 단답형이 17문제, 오지선다가 3문제, 서술형이 5문제였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110분 동안 19문항을 봤고요. 단답으로 15문항, 서술형으로 4문항을 봤습니다. 3교시 인문예술융합소양검사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만 치렀습니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3교시에 있었던 인문예술융합소양검사를 치르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수학과학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평가하겠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1학년도 2차 전형 과목 어떻게 변했고 시험시간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교시는 수학 기본 및 응용을 평가하는 수학 역량평가 1시간입니다. 80분 동안 치러지게 되겠고요. 2교시는 과학 역량평가입니다. 과학 기본 및 응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100분 동안 치러지게 됩니다. 3교시 수학 역량평가 2시간이고요. 수학 심화 및 응용에 대한 부분으로 90분 동안 치러지게 됩니다. 인천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2020학년도 2단계 전형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까지는 1단계에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2020학년도 작년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2019학년도에는 1940명이 지원을 했는데 1925명이 통과했습니다. 탈락생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탈락하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2020학년도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2570명이 지원해서 2단계 응시 대상 인원이 1802명이에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1단계 탈락자가 다소 증가했고요. 그 중에서도 1270명이 응시했습니다. 복수 지원자가 또 많이 포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많이 1단계를 통과시킬 필요도 없겠네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1000명 내외로 인원을 정했습니다. 복수 지원자를 제외하면은 2단계 실질적으로 응시할 인원은 750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도 1단계 통과자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단계 전형에서 인문, 예술, 융합, 소양평가가 빠진 것은 수학, 과학 위주로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수학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작년도에 수학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기하 조합, 기하와 정수 융합 문제 등 기하 중심의 응용 융합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기초 수학 문제들이 경시 유형의 문제들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기초학력 평가에는 킬러 문제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킬러 문제들을 해결이 1교시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심화, 창의 문제들은 점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과학은 중학교 교과과정의 과학 비중이 대폭 증가됐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긴 제시문이 나와서 학생들이 조금 당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은 전체적으로 좀 난도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구과학의 천체 부분, 이 천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리하고 생물은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서술형 문제들은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부분 점수가 있으니까 모범 답안이 아니더라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부분 점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종합 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분에서 점수가 높다고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니까 종합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2단계 합격자 발표 후에 3단계 전형일까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단계 전형은 미리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특히 세종시 우선선발 대상자는 면접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우선선발 대상자로 되고 별도의 전형을 치를 때 면접을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중1에서 중3까지 교과서 중심의 심화 수학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경시 형태의 문제들은 능력에 따라서 학습량을 좀 달려야 되는데요. 사고력 문제들을 많이 풀어서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도 역시 좋은 방법입니다. 자, 과학 같은 경우는 중1에서 중3까지의 교과서, 탐구 부분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요. 교과서에 실린 탐구 활동 철저히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는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망원경의 설치에 대한 부분이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창의 과학 형태의 문제들로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희 실생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현상,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문이 길어져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주어진 제시문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학생들은 이렇게 주어진 제시문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연습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고, 혹시 모를 이런 출제 유형에 맞춰서 연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을 풀어봄으로써 이런 형태의 유형의 문제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그런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단계 전형 작년에 어떻게 치러졌고 어떤 특징이 있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3단계 전형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